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언론개혁에 헌신하신 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우리 언론계에 엄청난 먹구름이 좀 몰려오고 있다. 제가 오늘은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여기 와서 알게 된 것이지만 강진부터 탐사기자 대표가 지금 검찰과 정면 대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강진구 기자를 바로 한 열흘 전에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도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이 검찰이 우리를 덮칠 거라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고, 그래서 수상자가 지금 못 오고 있고, MBC 또한 오늘 아침 해괴한 무슨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벌컥 뒤집혀서 지금 뭐 수상 대리인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MBC 출신의 우리 임원도 전 MBC 이사장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언론 모임에서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뭐 밝혀도 되죠. 한국일보 사장입니다. 이영성 사장이 12월 1일자로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광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일보가 장씨와의 그런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한국일보가 일종의 해방신문입니다. 그 이영성 사장은 그 투쟁의 선봉에 있었고, 그리고 동아그룹을 회사로 끌어들여서 지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가 누가 보더라도 옛날보다 좀 달라졌다 할 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상당히 격조 있는 그런 신문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뭐 아주 뻔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했을 것이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다른 어떤 분이, 연조도 굉장히 낮은데 지금 부사장 대표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정치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코바코는 어떻게 되느냐? 코바코는 사전은 제가 요즘 유심히 보면 조중동보다 몇 발 더 앞섭니다. 악랄합니다. 문화일보는 또 이러냐? 알다시피 문화일보는 뭐 못지않은 보수 신문인데 이 이른바 민영화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 YTN도 지금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YTN은 알다시피 제1주주가 KDN 한전, 제2상주주는 마사회, 또 인삼공사 이런 곳인데 이게 전부 다 정부 지분입니다. 이거 팔아버리면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YTN은요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무차익 경영이고 자산이 5천억입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주식 10,000원인데 이걸로 그냥 퉁쳐 먹어버리면 완전히 이건 황금알을 먹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개사가 뛰고 있습니다. 언론사 20개가 지금 한국경제를 비롯해서 YTN을 먹겠다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예쁜 사람 주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고요. TBS 봅시다. 교통방송. 이건 이미 끝났죠. 김어준 내리는 건 결정됐고, 어제 제가 교통방송 후배를 만나서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미 끝났다. 교통정리가. 현재로서는 2024년 1월부터 서울시가 지원을 지금까지 1년에 320억 받았던 것을 전면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 이미 예산이 바닥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 먹고 살 준비를 한다면은 김어준 같은 그 고액 공급자는 내리고 이제 저예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과연 투쟁을 대열해서 국민과 함께 갈 것이냐, 서울시에 지금 불구할 것이냐, 이거 기자들 사이도 완전히 지금 의견이 나눠 있어서 이대로 가면 TBS 뺏기는 것도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보면 또 있죠. 지금 과기정의에 속해 있는 우리 그 의원들이 다행히 MBC와 KBS의 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를 21명의 이사로 늘려서 하겠다. 괜찮은 법을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가락을 하고 있죠. 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MBN에 대한 종편 그 심사 했던 교수들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아까 이만영 고모님께서 이 나라가 지금 압수수색으로 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몸살을 앓듯이 지금 현기증을 느끼듯이 일일이 느끼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언론에 닥치고 있는 이런 먹구름, 언론을 지금 엄청나게 겁박하고 있는 이 언론의 실태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겁박이고 어마어마한 지금 압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학계 연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랄지 검찰 수사는 그야말로 언론에 저희에서 가장 일탈된 또 하나의 행위라고 보고 있고 말할 것도 없이 지금 MBC 전용기 탑승 거부 문제랄지 도어 스태핑 중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정권이 이제 언론과는 담을 쌓고 언론 얘기 듣지 않겠다 청맹관이 뭐 가림막을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정권과 우리 언론이 타협할 길은 없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언실련처럼 이제 소리라도 내야 할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지만 이미 언론이 기레기 거기서 또 이제 부덕이라는 말까지 합쳐져서 기덕이 거기다가 언론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처참한 얘기 제가 항상 인용하는 것이지만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 집 두루마리 화정지는 8만 대장경이다 이런 조롱을 듣는 시대인데 정말 우리 언실련에 주어진 사명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MBC의 동지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정신은 충분히 저희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강진구 기자가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첼리스트를 6시간 따로 만나가지고 독점 지금 필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마 오늘 검찰과 대치 중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국면입니다. 오늘 강진구 기자가 대리인으로 보내주신 경향신문의 강 기자님 반갑고요. 하여튼 우리 언실련을 대표해서 고문님 한 분밖에 못 오셨지만 11분이 다 오신 걸로 생각하고 우리 회원들도 60명 중에 지금 일부만이 참석했지만 마찬가지로 회원들도 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언실련이 만약에 쓰러진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언론 단체, 시민단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김기만 회장님의 언실련 대표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1회 바른 언론상 심사 경과 및 수상자 그리고 최악의 한엄을 발표하겠습니다. 황우영 수석 부회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들 의원 정하도 전원의 동의를 거쳐서 정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진짜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심사 첫 번부터 그 기자 개인에게 주는 상은 강진구 기자라는데 이론이 없었습니다. 뭐 제도권 언론을 포함해서 또 어떤 분은 지금 무슨 충무로 뭐 술집 사건 그걸로 지금 진행 중인데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강진구 기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나 우리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기자로서는 그런 제보를 받고 그 심정이 가면 그걸 취재해서 보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뭐 무슨 막 입에서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보고 보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다투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걸 지금 첼리스트 또 더구나 이세창 씨라는 그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세창 씨가 그쪽하고 관계가 깊다는 것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또 하나 다른 대상에 MBC를 선정한 거는 MBC만큼 KBS나 SBS나 뭐 MB가 한 뭐 종편 5개나 이런 거에 비해서 MBC 이상 진실을 전해낸 노력 한 방송이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도 당연하게 정해졌습니다. 사실 심사할 거예요. 나중에 몇 개가 추천돼서 올라오긴 맞지만은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제1회 다른 언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에 너무 사실 어렵지 않았고요.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랭킹 1위하고 싸웠던 팀이라고 볼까 그런 정도라서 심사에 어려움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 순간에도 벌써 강진구 기자가 대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 그 경향신문에 마침 대리인이라도 보내다 처음에 이제 보내주려고 했는데 에러점이 좀 많아서 그럼 누구를 보내고 했더니 우리 경향신문에 강석봉 우리 부장을 보내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강진구 기자도 지금 법적으로는 경향신문에 세고된 상태로 있습니다. 판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직 경향신문 우리 강후배가 대신 와주셨다면 그래서 농담으로 야 우리 후배 또 다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기생크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우리 강부장한테 고맙고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박수 한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강진구 기자는 우리 MBC는 정론보도 선봉에서 온 MBC가 올해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뉴스와 탐사계, 스트레이트, PD 수첩 등을 통해서 언론 후 자유위기와 최고 권부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는 보도로 한국 바른언론상을 크게 높였다고 선정의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더 탐사 강진구 기자는 한국 기자협회 선정 한국 기자상을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이달의 기자상 같은 거 아니고 사회를 수상하고 한 번도 타기 힘든데 사회를 수상하고 다른 많은 언론 관계상 수상 등이 증거하듯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기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유례가 드문 자택 압수수색 등 정부 언론자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1986년 전두환 신군부 언론 탄압 시 한국일보 김주원 기자의 월간 말지 보도 지침 폭로 기사처럼 경향신문과 유튜브 열린공감 TV 등을 통해 최순실 명망 뇌물 사건, 건진 천성 보도, 김건희 7시간 인터뷰 후속 추적 보도, 한동훈 천암 성폭행 추적 보도 등 최고 건부 문제점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추적 보도 바른 언론 위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바른 언론상으로 두 곳을 강진구 기자와 MBC를 선정했고요. 원시를 일단 이와 함께 바른 언론상 시상과 함께 언론 정도의 바른 언론 구현을 위해서 올해 최악의 칼럼으로 중앙일보 2022년 8월 22일자 31면 오피니언란의 이학영 칼럼 어둠 속 반지하 계단에서 미끄러진 대통령 필자는 당시 중앙일보 주필이요 부사장이요 현재는 대기자인 이학영 씨의 칼럼을 선정했고요. 또 하나는 동아일보 2022년 2월 26일자 김순도구 도발이라는 칼럼에서 윤석열은 안철수를 보쌈이라도 해오라는 이 당 기관지 같은 글을 보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써댄 현재 동아일보 대기자입니다. 필자는 동아일보 대기자입니다. 이런 칼럼들 2편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기자들이 그때만 잘 한 사람 말아올리고 한 접시 말아올리고 영달을 이어거나 이런 거를 노리는 기자들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자 하는 미랄이 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23년도부터는 바른 언론 실천연대의 꿈인 제4부로서의 언론 정도 구현을 위하여 보수와 진보, 여야, 판검사, 기업을 가리지 않고 한국 민주화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진실을 왜곡 선동하는 각 분야별 반국가 반민족적 추악한 악행을 엄정히 심사해서 분야를 세분화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함께 바른 언론 실천연대 회원의 마음을 담아서 발표, 일시 감넘기나 모멸을 허용치 않고 영원히 악행으로 남기는 과업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김기만 회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고문님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문화방송 바른 언론상 제1회 수상자
MBC 문화방송입니다. 정론보도의 성공에서 온 기자는 올해에도 일반 보도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PD 수첩 등을 통해 언론 자유 위기와 최고 권부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는 보도로 한국 바른 언론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므로 언론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7일 바른 언론 실천연대 회원 일동. 이문조 전 IMBC 사장님께서 대리 수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바른 언론상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 강신구. 한국기자상을 4회 수상한 기관은 자택 압수수색 등 정부의 언론자유 겁박에 굴하지 않고 최고 권부의 문제점을 용기 있게 추적보도 바른 언론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므로 언론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이하 같습니다. 경향신문 강석봉 부장께서 대리 수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체 참석자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언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언론 단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그 공무회의에 와서 그걸 느끼고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든지 잘 되게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탄압이 들어온다고 다들 걱정이고 오늘도 함께 걱정인데 저는 절대 현대가 우리 사회가 언론 탄압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워낙 이 인터넷망이 좋아져서 그리고 개인적인 촬영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모든 신문을 복사해도 모든 사람들 휴대폰을 뺏지 못할 거예요. 이메일이 없어지지 못할 거예요. 카톡이 없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가 저도 물론 이제 요새는 일체 방송이나 이런 뉴스를 안 보고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외에는 안 봐요. 그러는데 우리 또래들이 그 영감님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하도 유튜브가 많아서 선택을 못 하겠어요. 이래서 혹시 이 단체가 가능하다면은 그걸 좀 누가 정리해서 뭐 하루 한 번이면 더 요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모든 사람들께 개인적으로 퍼뜨리도록 각자가 다 노력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데 그건 이제 당부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걸 희망하고 오늘 상을 받은 두 기관 단체 이건 이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절대 이 두 분은 한국 언론사의 길이 남을 언론 투쟁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보고 이 상이 바로 그 언론사를 다시 쓰게 되는 장이 될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시상식했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엄청난 시상식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께 투쟁해 주시길 바라면서 공연 중에 제일 말 못하는 제가 대신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스님께서 코로나 확진자 관해서 아침 직접 그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불러주셨습니다. 사회자가 명진 스님 메시지를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원영 민정문제연구소장님, 예, 경례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진 스님의 메시지를 제가 대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언론이 왜곡, 편파, 불절되고 권력의 눈치나 보며 불종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참 언론인의 역할을 다하는 강진구 기자를 적극 응원합니다. 강진구 더 탐사 대표는 이름 그대로 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다운 기자입니다. 앞으로 언론 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민중의 대변자 강진구 기자가 더 크고 소중한 사명을 완수해낼 것을 믿고 기원합니다. 정치 권력의 치졸한 언론 탄압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투쟁하고 있는
MBC에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요즘 텔레비전은 MBC가 시성하고 있습니다. MBC의 언론 자유를 위한 싸움은 앞으로의 한국 언론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이 땅에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